안녕하십니까? 오감 만발의 부모 교육을 맡은 정희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자녀의 기능적 사회 정서 발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플로우 타임 세라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플로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마루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아이들의 리드를 따르고 또한 아이들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발달이 굉장히 빠르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발달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기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다양한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초에서 아이들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정서의 발달은 아이들의 지적 성장 능력과 매우 관계가 깊고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초적인 어떤 연결 능력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더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실 거고 또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리드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동이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기.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영유아서부터 초기 그 학교에 들어가기 학년 전까지 타인과 관계 맺고 또 생활하고 그리고 남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기초 정서 능력과 기초 사회성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양육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기능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주도를 보여주는지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면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재밌지. 아이들이 뭔가 놀잇감을 선택하고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기도 전에 이게 뭐야? 그래, 이거 북이야. 이거 두들겨 보자. 이거 두들기면 둥둥둥둥 소리나. 아이들이 탐색할 시간을 주지를 않으세요. 그냥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은 이제 재밌게 놀아준다고 막 동기를 촉진시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도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솔루션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어떤 기능적인 사회 정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한 5초에서 7초예요.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하지만 1, 2, 3, 4 이렇게 세어보시면 그 5초에서 7초가 매우 긴 시간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이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먼저 갖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엄마 이거 봐봐 재밌지? 라고 언어화시켜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아동이 주도하게 하고 아동이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몇 초요? 5초에서 7초 정도는 꼭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갖고 온 놀잇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주실 때 우선 아이들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학적인 용어로는 공동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남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아이들의 주의 집중 능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우선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 공동주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촉진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아이를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는 거, 그거는 공동주의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뭔가 재미난 어떤 공룡 인형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에 대해서 흥미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무엇을 보셨나요? 공룡을 보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룡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셨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공룡을 갖고 와서 꾸왕 하는 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뭔가 내 안에 힘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엄마한테 그거를 듣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보고 들리는 것에 집중해서 아이들의 그 주도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짓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스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몸짓 표현을 기다리고 관찰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뭔가 제스처를 합니다. 막 활동적인 아이들은 엄마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비활동적인 아이들은 조용히 뭔가 갖고 와서 말은 잘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엄마 앞에 와서 그냥 놀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사회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외향적인 아이들로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들도 있어요. 다 개인적 차이가 있어요. 아마 발달이 좀 느려서 우리 아이 좀 발달 지연 아닌가? 라고 걱정되는 아이나 혹은 아이가 우선 어떤 진단을 받은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정상 발달인데 불구하고 조금 사회성이 좀 느려 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이 와서 뭐든지 다 눈맞춤을 잘하고 언어 표현을 하고 제스처를 사용하고 얼굴 표정이 풍부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영유아 시기 때는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 감각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감각들을 잘 우리 뇌가 처리해 줄 수 있을 때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보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하죠. 꾸며내는 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도 어린 영유아 시기 때는 그것이 조금씩은 다소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이들을 좀 기다렸어요. 뭔가 들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주시하세요. 눈맞춤을 하시고 이것을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눈맞춤, 주시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공룡 같고 우리 지영이 뛰어오고 있네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고 모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부모님들께서 또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느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언어가 발달된 아이라 그래도 자기 의사표현을, 자기 마음을 6세 미만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요? 아이의 행동이요. 그리고 아이의 몸짓이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이요. 그 중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눈맞춤을 하면서 주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리키기예요. 그리고 응시예요. 그리고 몸짓 또는 울기.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자신이 뭔가를 주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이거 봐봐.
하고 손짓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우선 손짓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운동 능력이 잘 통합이 안 돼서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자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리키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를 가리키고 또는 엄마 손을 갖고 와가지고 저거 한번 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무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딘가를 뭔가 애들이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거기에 분명히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잇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자연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이 아동이 이끄는 신호를 바로 이렇게 딱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몸짓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보실게요.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이는 이제 엄마가 아이랑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예,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재미난 어떤 표현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갖고 있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이 보자기를 가지고 왔다면 아동이 이끄는 것일까요? 네, 지금 강의 들으셨으니까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선 아이에게는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이 친구에겐 보자기가 되겠지만 집집마다 다 아이들이 흥미 있어하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아동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남과 관계 맺고 이런 능력이 학습에도 필요하고 관계에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선 가정의 어떤 주변 환경들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들을 여러 곳에 조금씩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는 아무래도 보자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서부터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재밌어서 왔구나. 이거 우리 한번 뒤집어서 써볼까? 여긴 너랑 나밖에 없어.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하고 웃어주시면 아이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반응을 할 거예요. 이때 엄마랑 아이랑 정확한 눈맞춤이 일어나고 또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언어로 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주의가 시작이 된 것이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아이가 이끈 어떤 활동을 통해서 부모가 참여하는 형태로 우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아이가 선택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하신 부모님 또는 아이들이 혹시 이제 발달이 느리거나 진단받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뭔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디오 피드백을 부모 훈련을 해드리기 위해서 찍거나 이러면 굉장히 부모님만 열심히 말하시고 열심히 탐색하세요. 근데 애들은 막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고 그 과한 자극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주도성을 기르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데 이 세상이 뭔가 나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항상 wait,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watch, 보셔야 돼요. 본 것을 비언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W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wait, 기다리라는 거. 두 번째는 watch, 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wonder예요. 신기해 하셔야 돼요. 얘는요 반복되는 행동을 선생님 많이 해요. 사실은 어제도 보자기 갖고 오고 오늘도 보자기 갖고 오고 내일도 보자기 갖고 올 것 같아요. 보자기 갖고 와서 뭐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휘두르고 그냥 발로 문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애가 이끄는 거예요? 라고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관계거든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양쪽의 쌍방향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갖고 와서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또는 말을 못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정서를 담아서 뭔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어머님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시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관계 맺는 법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원더예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뭘까? 하고 아이랑 상호작용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에게 무엇을 주어라? 예, 아동에게 꼭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동의 모든 요구와 행동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뺏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테크닉적으로 플로우 타임 세라피에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을 유발을 하냐면 불충분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해요.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즐거운 장애물이 되어주는 거죠. 이 즐거운 장애물이라고 하는 기법은요. 상당히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더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새로운 그림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뭔가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 아이는 하얀색 양말에 파란색 티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갈색 신발을 신고 나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하다 보면 대충 이런 흐름으로 나는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때 맨날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입혀주고 그런다면 아이는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언어가 트이는 시점에서요. 또는 연령이 다 한 6세까지 도달했는데도 아직 아이들이 언어화된 이런 발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더욱더 그래요.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이렇게 옷 입기 과제를 할 때 양말을 지금 신었어요. 그럼 이거를 슬쩍 다른 곳으로 한번 치워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좀 애가 뭔가 불안해져서 뭔가 이게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게 있는데 하면서 뭔가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아이가 뭔가를 들고 오거나 표현할 때 기다렸다가 보셨잖아요. 웨이트하셨고 지금 보셨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흥미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티셔츠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랬을 때 파란색 티셔츠야 하고 주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가 없어졌어? 이런 너가 뭔가를 찾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뭐를 갖다 대령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뭔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행동들을 예측하고 그 다음 대화와 의사소통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모랑 계속해서 정서적인 커넥션을 연결하게 돼요.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기다리시는 건 이제 아셨어요. 보라 그래서 아셨어요. 그런데 원더라고 하는 거, 이게 뭐지? 네가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셨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뭔가 얘는 여기에 흥미가 있구나. 얘가 이것을 이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뭐를 갖다 대령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엄마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아이랑 뭔가 의사소통하고 엄마는 너의 가장 큰, 아빠는 너의 가장 큰 조력자라는 것, 너와 파트너라는 것, 네가 이 세상에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엄마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원더, 호기심을 아이들한테 부모가 반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